셀이 진짜 엄마가 누구냐에 따라 이 집안에서 살아남는 사람도 완전히 갈려버리겠네요. 스텔라 장은 그 생각 하나만 떠올리면서도 자신이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조차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거실 한가운데 서 있는 백설에 그 옆에서 주먹을 꽉 쥐고 선 문태경, 그리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린 김선재. 방금 전까지 온 집안을 뒤흔들었던 말이 아직도 공기 중에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세리, 백설의 딸이에요. 그리고 내 딸입니다. 나, 김선재의 딸이에요. 스텔라 장은 귀에 박힌 그 말을 지워버리고 싶었는데요. 이상하게도 지워지질 않았습니다. 이유를 곱씹어보려는 순간 눈앞에 울먹이는 민세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보고 할머니라고 부르던 그 아이, 죽은 아들의 마지막 피라고 믿어서 온 마음을 다해 껴안았던 그 애가 사실은 백설이와 김선재의 딸이라고요. 여사님, 조금만 진정하시죠. 문태경이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는데요. 스텔라 장은 그를 힐끗 한번 쏘아보더니 허공을 향해 손을 내저었습니다. 내가 진정할 일이 아니에요. 진정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겠지. 백설의 쪽으로 날아간 말이었고 서리는 입술을 깨물면서 그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도 방금 전에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사람처럼 눈동자가 떨리고 있었지만 스텔라 장 눈에는 그조차도 변명처럼 보였는데요. 거실에는 묵직한 침묵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스텔라 장이 입술을 굳게 다물고 계단 쪽으로 발을 옮기자 백설이는 마치 죄인이 판사의 등을 쫓아가는 사람처럼 서둘러 뒤를 따랐습니다. 문태경도 그 뒤를 따라 움직였고요. 스텔라 장의 방 문이 닫히자마자 공기가 한 번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창가 쪽 커튼이 반쯤 열린 틈으로 겨울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는데요. 그 빛 속에서도 스텔라 장의 얼굴은 전혀 따뜻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스텔라 장이 의자에 앉기도 전에 쉰 숨을 몰아쉬며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그 애가 내 딸인 줄 알았냐고 물었어요. 저도 오래 알았던 건 아니에요. 백설이가 간신히 고개를 들었는데요. 목소리가 떨려서 중간중간 끊겼습니다. 확신한 건 얼마 안 됐어요. 전에는 단지 그런 의심이 들 뿐이었고요. 의심? 스텔라 장이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의심은 했는데 나한테는 단 한 번도 말 안 했다. 서리는 할 말이 막혀버렸습니다. 자신이 입을 연 순간 이 집안에서 민세리의 자리가 어떻게 변할지 너무 선명하게 그려졌기 때문인데요. 그 그림 속에서 세리는 늘 상처 입고 있었고 그래서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었습니다. 여사님, 설혜 씨가 숨기고 싶어서 숨긴 건 아니고요. 문태경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세 사람이 흩어지기 전에 무엇이든 최소한의 설명은 필요하다고 느꼈는데요. 김선재가 이걸 무기로 쓰겠다고 아예 작정한 상태였습니다. 함부로 움직였다간 세리 씨가 제일 위험해질 것 같아서요. 그럼 지금은 안 위험하냐고요. 스텔라 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애 앞에서, 내 앞에서 여태까지 내가 믿어온 걸 다 뒤집어 엎어놓고 지금이 안 위험해요? 그 자식은 벌써 밖에서 뭘 꾸미고 있겠지. 그 말에 문태경의 눈빛도 잠시 날카로워졌습니다. 법무팀장으로서 회사를 쥐락펴락하던 김선재가 이제는 친권을 무기 삼아서 이 집안과 민강 유통을 한꺼번에 흔들려고 들겠지. 그는 이미 다음 수까지 내다보고 있었는데요. 백설이는 그 둘 사이에서 숨을 한번 깊게 들이켰습니다. 여전히 에너지가 남아있다면 스스로 변명이라도 더 했겠지만 오늘은 그럴 힘조차 없었습니다. 여사님, 저 정말 죄송해요. 그녀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세리가 제 딸이라는 걸 확신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여사님이 아니었어요. 그 애를 어떻게 지키지?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나한테는 끝까지 숨기고 그 자식이 먼저 판을 엎게 만들었다. 스텔라 장이 말을 가로챘습니다. 내가 나한테 솔직했으면 최소한 내가 이렇게 바보가 되진 않았겠지. 죽은 내 아들 이름까지 끌어다가 그 애를 나한테 묶어놓은 건 누구였는데요. 그 말에는
자신 역시 포함된다는 걸 스텔라 장도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더 화가 났습니다. 민경채의 입에서 처음 세리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디선가 조금만 의심했더라면, 조금만 더 냉정하게 그들의 말을 떼어놓고 생각해봤더라면 이 지경까지는 안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벌어진 일 앞에서 후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됐어요. 스텔라 장이 손을 들어 대화를 잘랐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누가 누구 딸이냐가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김선재가 이 집안을 어떻게 흔들 거냐, 그 부분이죠. 문태경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사님을 뵙자고 한 거예요. 오늘 선재 쪽에서 이렇게까지 나온 이상 더 이상 숨기도 피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쪽에서 먼저 판을 정리해야 해요. 우리가요? 스텔라 장이 천천히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느 편이에요, 문태경 씨? 설이 편인가요? 이 집안 편인가요? 아니면 본인 편인가요? 뜻밖의 질문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문태경은 대답을 서두르지 않았는데요. 바로 그 점이 스텔라 장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변명부터 쏟아놓지 않는 사람. 그게 이 집안에서는 오히려 더 낯선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리 씨 편이에요. 그가 결국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리 씨를 정말 지키려면 설희 씨와 여사님이 같은 편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요. 백설이가 그 말을 듣고 흠칫했습니다. 자신을 그동안 가장 날카롭게 몰아붙였던 사람이 스텔라 장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같은 편이라는 말은 아직 상상하기조차 어렵게 느껴졌는데요. 하지만 세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든 감수하겠다고 마음먹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스텔라 장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세리. 그 이름 하나가 그녀의 안쪽까지 깊게 파고들었는데요. 자신이 피라고 믿었던 손녀이기도 하고 이제는 백설이의 딸이라는 사실까지 더해져서 더 복잡해진 그 이름. 그녀는 마침내 길게 숨을 내뱉었습니다. 좋아요. 일단 오늘은 세리부터 먼저 챙길 겁니다. 그 애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부터 확인해야죠. 스텔라 장이 일어섰습니다. 그 자식이 밖에서 뭘 해도 좋으니까 그 전에 애 마음이 완전히 부서지는 일만큼은 내가 못 보겠어요. 민세리는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도 꺼놓은 채 침대 아래에 웅크리고 있었는데요. 귀에서는 계속 아까 들었던 말이 맴돌았습니다. 김세리, 백설의 딸이에요. 걘 내 딸이거든요. 나 김선재의 딸이에요. 세리는 갑자기 몸을 웅크린 채 무릎을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엄마라고 부르던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믿고 기대왔던 백설이가 정말로 자신의 친엄마라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가족사는 전부 뭐였냐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문이 조심스럽게 두드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리야, 나야. 스텔라 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문 열어줄 수 있겠니? 처음에는 대답이 없었는데요. 두 번째로 이름을 부르는 순간 안에서 조그마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냥 가세요. 세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열어줘요. 내가 할 말이 좀 있어서 왔어요. 세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스텔라 장의 얼굴은 어느 때보다 피곤해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빛부터가 부드럽게 풀어졌습니다. 할머니. 세리가 입술을 깨물며 불렀습니다. 나 진짜 할머니 손녀 맞아요?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오늘 하루 동안 무너진 모든 세계가 담겨 있었는데요. 스텔라 장은 그 말에 한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피만 따지고 보면 대답은 아니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 동안 자신이 세리를 대하는 방식, 세리를 위해서 싸우고 울고 웃었던 날들을 떠올려 보니 입에서는 전혀 다른 말이 튀어나오더라고요. 내가 내 손녀 아니면 누가 내 손녀겠니? 스텔라 장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나한테는 제일 소중한 아이인 건 변함이 없어요. 그건 절대 안 바뀝니다. 세리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근데 나 오늘 처음 알았어요. 나한테 진짜 엄마가 따로 있다는 거. 그게 그런 식으로 알려지는 게 아니었는데. 맞아요. 그런 식으로 알려지면 안 됐어요. 스텔라 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도 많아요. 뭐가 진실인지, 뭐가 거짓인지 내가 더 먼저 알아봤어야 했는데 편한 쪽만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제일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세리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도 속은 거예요? 응, 나도 속았어요. 나도 내 엄마도 다 각자 방식으로 속은 거죠. 스텔라 장이 손을 뻗어 세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근데 세리야, 이제부터는 안 속을 거예요. 누구 말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하나씩 확인하면 되잖아요. 내 엄마가 누구인지, 누가 널 이용하려 하는지, 누가 널 진짜로 아끼는지, 그건 우리가 직접 보고 판단합시다. 나 엄마라고 부르면 안 돼요? 세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부르던 그 엄마 말고 진짜 엄마한테. 지금처럼 그냥 엄마하고 부르면 그 사람이 싫어하진 않을까요? 그 질문에 스텔라 장의 눈빛이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세리는 이미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 답을 내려놓은 것 같았는데요. 그 진짜 엄마가 바로 백설이라는 사실을 조금 늦게라도 받아들이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싫어할 리가 있겠어요. 스텔라 장이 웃음을 띄우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엄마라고 한 번만 불러줘도 아마 숨이 막힐 만큼 벅찰 거예요. 세리 입술이 덜덜 떨렸습니다. 조금만 힘을 풀면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엄마라고 부르고 싶었는데 동시에 머릿속 어딘가에서는 김선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걘 내 딸이거든. 그 사람은요? 세리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 딸이라고만 했어요. 나 그 사람 딸 맞긴 맞나요? 맞으면 이러는 게 정상이에요? 스텔라 장은 대답 대신 세리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정상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근데 하나만 확실한 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울 일은 앞으로 더 많아지지 않을 거예요. 내가 막을 거니까. 세리는 그 말에 조금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평소에 냉정하고 계산적인 모습만 보여주던 스텔라 장이 이렇게까지 단호한 목소리로 누군가를 막겠다고 말하는 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집을 나와 차에 올라탄 김선재는 이미 전화를 몇 통이나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는데요. 말 속에 스며든 조급함은 어쩔 수 없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네, 기자님. 오늘 집안에서 작은 소동이 하나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민강유통 후계 구도와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공식 입장을 준비하는 대로 제가 먼저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의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다음은 법무팀 후배에게, 그 다음은 자신과 손잡은 외부 투자자에게. 그가 지금 하는 짓은 말 그대로 모든 판을 자신의 시나리오에 맞게 재배치하는 일이었습니다. 세리는 내 딸이다. 세리는 백설이의 딸이다. 두 가지 사실은 이미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 김선재는 그것을 이용해 백설이를 코너로 몰 생각이었습니다. 몰래 숨겨온 딸, 권력을 위해 혈육까지 숨겼다는 자극적인 문장만 붙이면 대중의 분노는 상상 이상으로 커질 테니까요. 그러나 하나 빼먹은 게 있었습니다. 문태경이 이미 그가 이 카드를 쓸 거라는 걸 미리 예측하고 있었다는 점이었는데요. 늦은 밤, 백설이는 민강유통 회장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사 건물 불은 거의 다 꺼졌는데도 그녀는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순간 세리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안 잡혔기 때문입니다. 문이 조용히 열리면서 문태경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한 손에 서류철을, 다른 손에는 따뜻한 커피를 들고 있었는데요.
이 시간까지 여기에 계실 줄 알았어요. 그가 커피를 책상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집에는 아직 전화 안 하셨죠? 전화할 면목이 없더라고요. 서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애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도 오늘 처음 안 것처럼 그런 표정 짓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처음 안 건 아니니까요. 문태경이 솔직하게 짚어줬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세리 씨를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친딸인 줄 알고 키웠던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으로 좋아하고 엄마로 좋아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 설이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경 씨. 그녀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나 너무 늦게 안 건 아닐까요? 그동안 세리가 받은 상처들, 내가 모른 척했던 순간들 다 합치면 엄마 자격 같은 건 없을 것 같아서. 엄마 자격은요? 문태경이 의자에 걸터앉으며 웃었습니다. 누가 시험 봐서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점수 매겨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해보자 하는 사람이 갖게 되는 거겠죠. 그게 설혜 씨 장점이잖아요. 뒤늦게라도 바꾸려고 하는 거요. 설이는 잠시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누군가 자신에게 넌 좋은 엄마다라고 말해주는 것보다 지금부터라도라는 말이 더 위로가 됐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근데요, 우리 감상에만 빠져 있을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문태경이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김선재 쪽 움직임이 벌써 감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집에서 나온 직후에 몇 군데 언론사랑 통화를 했더라고요. 친권, 상속, 도덕성 이런 단어들이 기사에 붙기 시작하면 여론이 금방 기울 거예요. 설이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나가야죠. 숨어서 버틸 수 있는 단계는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한 게 있어요. 문태경이 서류를 그녀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김선재가 숨겨왔던 여러 가지 자료들입니다. 민경채랑 손잡고 벌였던 불법 거래, 회사 돈 돌려 쓴 것들, 그리고 세리 씨 출생과 관련된 의료 기록 일부도요. 서리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이걸 다 어떻게? 법무팀장 방에서요. 문태경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한번 잠깐 들어갔을 때 이상하다고 느낀 서류들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조금씩 따로 복사해 두었습니다. 언제 쓰게 될지는 몰랐는데 이제 때가 된 것 같네요. 그 말에 설이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라고 생각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자신 몰래 자신을 위해 싸움의 도구를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묵직한 위로처럼 다가왔습니다. 태경 씨.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미안할 정도로. 미안해할 건 없어요. 그가 웃었습니다. 내가 설혜 씨 편이 되겠다고 이미 오래전에 마음먹었으니까요. 그게 결국 세리 씨 편이 되는 길이기도 하고요. 다음 날 아침, 민강유통 이사회 긴급 소집 공지가 떨어졌습니다. 회장 대행인 백설의 이름으로 발송된 공문 뒤에는 김선재가 밤새 뿌려놓은 여러 가지 소문들이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었는데요. 설희 씨, 너무 정면 승부 아닌가요? 문태경이 이사회장 앞에서 물었습니다. 선재 쪽에서 준비를 꽤 해왔을 텐데요. 언젠가는 해야 할 싸움이라면 내가 피할 이유는 없죠. 설희가 단단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숨어서 찌르는 싸움은 그 사람에게 맡기는 게 어울리잖아요. 우린 정면에서 할 말 다 하고 갑시다. 그 시각, 다른 한편에서는 스텔라장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아니 어쩌면 처음으로 이 집안의 어른으로서 이사회장을 직접 찾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옷장 안에서 가장 단정한 정장을 꺼내 입으면서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잠시 마주했습니다. 세리야. 그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할머니가 너 대신 싸울게. 내가 어느 쪽 딸인지 누가 뭐라고 떠들어도 너는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라는 걸 내가 먼저 말해줄게. 이사회장 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사들 몇몇은 이미 휴대전화를 통해 외부 기사들을 확인한 상태였고 그 기사들 속에서 숨겨진 딸 혈통 스캔들 같은 단어가 도배되어 있었는데요. 문태경이 옆에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긴장되시면 괜히 기사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말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사는 어차피 내일도 모레도 나올 거예요. 서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내가 제대로 서 있느냐 아니냐, 그게 결과를 바꾸겠죠. 문이 열리고 김선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는데요. 그 미소가 진짜 여유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를 다독이기 위한 가면인지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잠시 뒤 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스텔라 장이었습니다. 그녀가 등장하자 이사회장 안의 공기가 한 번 더 변했습니다. 그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하는 가운데 스텔라 장은 가장 앞자리에 걸터 앉았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 단도직입적으로 갑시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집안에서 벌어진 일, 다들 이미 들으셨겠죠. 세리에 관한 이야기 말입니다. 이사들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이미 소문으로 대부분 알고 있었지만 당사자 입에서 정식으로 언급되는 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백설의 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김선재 딸이기도 하고요. 스텔라 장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 사실 자체는 부정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미 DNA 검사까지 끝난 사안이니까요. 다만 그녀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김선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걸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려 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겠지요. 김선재가 가볍게 웃었습니다. 전 단지 진실을 밝힌 것뿐입니다. 여사님, 그동안 감춰졌던 진실을요. 그래요, 진실은 밝혀져야죠. 스텔라 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진실을 밝히는 사람이 늘 선한 의도로 그러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 유리한 진실만 골라서 들고 나오기도 하니까요. 그 말과 동시에 문태경이 준비해온 서류를 이사들에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서류에는 김선재 법무팀장이 그동안 회사 이름으로 해온 일들이 정리돼 있습니다. 그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불법 자금 흐름, 허위 계약, 내부 정보 유출 그리고 세리 양 출생과 관련된 의심스러운 의료 기록까지요. 분위기가 삽시간에 싸늘해졌습니다. 김선재 얼굴에서도 잠깐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는데요. 그는 곧바로 표정을 추스르고 서류를 대강 훑어본 뒤 비웃었습니다. 결국 이러려고 내 딸 이야기를 꺼낸 겁니까? 그가 백설이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회장 대행 자리 지키겠다고. 딸 숨긴 죄는 묻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이걸로 물타기 하는 거죠? 난 숨긴 적이 없어요. 서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숨기고 싶었다면 처음부터 내 곁에 두지도 않았겠죠. 난 그냥 이 아이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했을 뿐이에요. 상처? 김선재가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이 집안에서 누가 제일 먼저 상처받았는지 정말 모른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세리 데려가겠다고 했던 그날,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정말 기억 안 나요? 그의 반격에 잠시 이사회장이 술렁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스텔라 장이 다시 말을 끊었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내 죗값을 치를 때 충분히 하면 돼요. 그녀가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중요한 건 누가 더 불쌍한 부모냐가 아니라 누가 이 회사를 망치고 있느냐예요. 문태경이 다시 서류 한 장을 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여기에 있는 기록들만으로도 김선재 법무팀장 직무 정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사회 안건에는 김선재 해임 및 법적 조치건을 포함시키겠습니다. 세리 양 문제는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 말에 이사들 시선이 다시 요동쳤습니다. 누구도 쉽사리 손을 들어 의견을 내지 못했는데요.
그때 스텔라 장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나도 동의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많은 걸 눈 감아준 것 같네요. 내 손녀를 내 손으로 망가뜨리게 만들고 싶진 않아요. 지금 끊어야 할 건 그 아이와 누가 피를 나눴느냐가 아니라 누가 그 아이를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 드느냐입니다. 김선재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스텔라 장의 가장 강력한 우군이라고 믿어왔는데요. 오늘만큼은 그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여사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그가 낮게 물었습니다. 전 그냥 제가 잃어버린 걸 되찾고 싶었을 뿐인데. 내가 잃어버린 건 애가 아니라 기회였지. 스텔라 장이 잘라 말했습니다. 내가 그건 다시 안 돌려줄 거야. 이사회 이후 결과는 예상보다 빨리 정리됐습니다. 김선재는 법무팀장 직무 정지와 함께 내부 조사를 받게 되었고 공식적인 해임 절차도 곧 이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언론에 나가던 기사들도 점차 톤이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숨겨진 딸보다는 비리 법무팀장 쪽으로 초점이 옮겨가는 모양새였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스텔라 장은 몰래 한 곳을 찾았습니다. 외딴 병원,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그곳에는 여전히 민두식이 누워 있었는데요.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몸 하나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를 보는 건 언제나 기묘한 감정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랜만이네요, 회장님. 스텔라 장이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들으셨어요? 세리 얘기. 민두식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말도 할 수 없고 손도 뻗을 수 없지만 그 눈 안에는 분명히 감정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회사, 이제 슬슬 정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스텔라 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숨겨놓은 비밀도 내가 더 이상 대신 지켜줄 생각은 없고요. 이제부터는 누가 진짜 내 편인지 내가 직접 고를 겁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침대 난간을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세리는요, 당신 아들도 민경채도 김선재도 아닌 자기 인생을 가진 아이예요. 내가 그걸 이제야 제대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두고 더 이상 거래는 안 할 겁니다. 필요하다면 백설이하고도 손잡을 거고요. 민두식 눈빛이 잠시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변화가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스텔라 장은 굳이 해석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당신이 만든 이 집안 이제 내가 마무리해 볼게요. 그녀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감당하지 못한 죗값은 남은 우리가 나눠서 치르면 되겠죠. 대신 그 중에 세리는 빼겠습니다. 그 아이만큼은 이 집안의 죄에서 자유롭도록 내가 끝까지 버텨볼게요. 며칠 뒤 집으로 돌아온 백설이는 한 번 더 세리방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날이었는데요. 문을 두드리는 손이 처음처럼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세리야, 엄마야. 그녀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그렇게 불러봤습니다. 잠깐 들어가도 될까? 문 너머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면서 세리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예전처럼 문을 꽉 닫아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들어오세요. 세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서리는 눈가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눈물을 참으면서 방 안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 해야 할 말들은 눈물로만 대신할 수 없는 것들이었으니까요. 세리야.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해. 그리고 너무 늦게 말해서도 미안하고. 세리는 대답 대신 서리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아직도 많은 질문과 상처가 남아 있었는데요. 동시에 아주 작은 기대 같은 것도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세리가 먼저 물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그냥 내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도 돼요? 그 말에 서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세리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렇게 불러주면 엄마는
세상 어느 것보다 고맙지. 그녀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넌 내 딸이야. 그건 절대 안 바뀌어요. 문틈 밖에서는 누군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스텔라 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좋아요. 이제 시작이네요. 세리야, 너를 둘러싼 싸움은 지금부터가 진짜니까 우리 같이 버텨봅시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뒤에서 계산만 하는 보호자가 아니라 직접 앞에 서서 칼을 맞아줄 준비가 된 사람의 눈빛이었는데요. 그렇게 세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전쟁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